우리는 동네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우리 2부에서는 트라우마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한 7가지 정도 되고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건 상식에 굉장히 위배됩니다. 그 트라우마를 겪은 당사자들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재난 상황이라고 느끼고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트라우마 희생자들에게서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안정화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트라우마에 대한 또 다른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요. 상한 감정, 그 고통감을 다시 한번 느껴야만 치료가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트라우마 치유의 목적은 고통의 심화가 아니잖아요. 완화시키는 거라서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당사자, 그 트라우마로부터 살아남은 당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대한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요.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와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트라우마 치유의 3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1단계는 안정화 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는 기억의 처리 단계. 그리고 3단계는 1, 2단계로부터 얻은 것을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즉 현재와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회복하는 이 단계, 이 3단계에서 트라우마가 현재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그리고 뭐 재경험이나 악몽과 같은 증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해주는 게 1단계 안정화 단계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 1단계 안정화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단계 이후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 그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은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쓰는 약물은 항우울제라고 분류가 되는 SSR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단계인 안정화 단계인데 1단계만 안정화 단계만 잘 이루어지면은 다음 단계는 사실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화 단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가장 흔하게 안정화 단계에 사용하는 기법, 안정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지혜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안정화 기법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 기법이라는 것은 외상 후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편감들을 줄이고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기법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큰 외상 사건 이후에 외상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신체적으로는 불편감이 느껴지고 감정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적이고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경험하게 돼서 마치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고통들을 감소시키고 통제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안정화 기법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복식호흡, 두 번째는 근이완법, 세 번째는 나비포옹법, 네 번째는 착지법, 다섯 번째는 안전지대 찾기, 이 순서대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복식호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 배를 기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없으시나요? 왼손은 가만히 있고요. 제 배에 풍선이 바람에 들어가는 것처럼 왼손은 가만히 있는데, 자,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잠깐 멈추고 편안하다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잠깐 멈췄다가 편안하다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 숨을 내쉬는 걸 30회를 한 세트 정도로 하시면요, 아침에 한 세트, 일어나서 또 주무시기 전에 한 세트 이렇게 하시면 불안하고 또 트라우마로 힘들어지실 때, 또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를 겪으실 때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복식 호흡을 하시면 어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정화 기법 중에 하나 복식호흡이었습니다. 복식호흡에 이어서 이번에는 근이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이완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 수 없게 어떤 불안 반응이 있을 때 이 몸 전체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몸에 들어가서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우리 뇌는 이걸 또 다른 또 불안 반응으로 또 알아차리고 또 불안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더 불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근이완법을 해서 이 신체를 이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두근을 충분히 5초간 수축시켜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나서 10초간 충분히 이완시켜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주의할 점은 이완할 때 충분히 이완을 시켜서 이 수축시켰을 때하고 이완시켰을 때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는 데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의 큰 근육, 다리에는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배에는 복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팔에는 아래팔 근육, 위팔 근육, 그다음에 어깨, 얼굴 근육이 있죠. 이 각 근육을 이렇게 5초간 수축시키고 10초에 거쳐서 충분히 이완시키는 방법을 한 사이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사이클에서 2사이클 정도 매회 반복하다 보면은 충분히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안정화 기법은 나비포옹 기법, 그 다음에 착지 기법, 그리고 안전지대 찾기 기법인데요. 이런 안정화 기법들은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해리 증상이 잘 나타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해리 증상이라는 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현실이 굉장히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증상들을 말하는 건데요. 극도의 불안이나 혹은 이제 플래시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고, 이럴 때 안정화 기법을 사용하시면 크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혼자 있는 데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숙달되면 조금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습하는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비포옹 기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비포옹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일단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시고 일단은 좀 호흡을 좀 이제 배로, 가슴이 아니라 배로 천천히 호흡을 쉬시고, 이제 양팔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어깨에 올리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죠. 저는 좀 불편해서 이렇게 팔꿈치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가볍게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양쪽 어깨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느낌으로 손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손을 치는 느낌, 그리고 내 손이 닿는 여기 이제 팔꿈치 부분에 촉각을 느끼시는 게 중요하고, 이러면서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두드려주는 기법을 나비포옹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큰 재난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안정화 기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면, 안정화 기법은 트라우마의 치료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트라우마는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다시 아픈 거를 회복해야 된다 얘기들을 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여러 선생님들, 특히 유지아 선생님 강조하셨던 것처럼 안전하게 지금 현재 이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의 기억을 이제 통합하는 것도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만, 먼저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는 거고, 너무 과거의 기억이 힘드시면 지금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정도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선생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정말 좋은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 개인적인 트라우마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강도를 만나고 나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건 저한테 정말 강도를 만난 건 아주 큰 트라우마였어요. 이런 증세가 한 3년 정도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저한테 큰 트라우마로 남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최근에 또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이라고 지금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 뉴스를 보시면서 또 이전의 트라우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이전 그런 안 좋은 트라우마들을 떠올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강도를 만났고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하는데 정말 힘들었고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생존을 했습니다. 극복했고 정말 힘들었지만 극복했고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N번방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유사한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범죄 그런 것들 엄청나게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을 겪은 많은 분들이 또 계시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입니다. 예, 생존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살아남으신 분들,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거, 또 본인이 폭행을 당한 거, 여러 가지 또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거, 성적인 그런 폭력을 당한 거, 이런 거에서 살아남은 그런 여러 피해자분들, 그리고 또 동시에 생존자분들께 우리 생존자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생존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굉장히 힘든 분들이 계실 줄로 제가 알아요. 저도 정말 힘들었었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자꾸 재경험하고 또 자꾸 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내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생각, 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 그리고 수치심, 두려움, 이제 또 내 자신이 자책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분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요. 동네 정신과 선생님들께 꼭 도움을 청하셔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잘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